도윤은 35이었다. 지방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취직했고 그 회사에서 벌써 10년째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특별히 잘한 것도 크게 잘못한 것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온 시간이었다. 회사 근처 원룸에서의 자취 생활도 어느새 10년. 도윤의 하루는 늘 비슷했다. 아침엔 지친 얼굴로 출근하고 저녁엔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캔맥주 하나를 고르는 일.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월세 인상 통보를 받았다. 요즘 다 오르잖아요. 집주인의 말은 담담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과 관리비만 오르는 세상. 도윤은 며칠 동안 부동산을 전전했다. 하지만 돌아오는 말은 늘 같았다. 이 가격엔 힘들어요. 그렇게 지쳐갈 즈음 우연히 한 집을 보게 되었다. 2층짜리 오래된 주택, 1층을 직거래로 내놓았다는 글. 방 2개의 작은 부엌. 혼자 살기엔 과분할 만큼 조용한 공간이었다. 계약서를 쓰던 날 도윤은 처음으로 그녀를 만났다. 2층에 산다는 집주인 정화였다. 나이는 50.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녀는 고요하고 단정했다. 세월의 닳기보다는 시간이 쌓인 사람 같았다. 이야기하는 내내 입가에 걸린 옅은 미소와 차분한 눈빛. 도윤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좋은 집주인을 만났을 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이사한 뒤 몇 달은 아무 일도 없었다. 각자의 생활은 서로 닿지 않았다. 그러던 초여름 밤이었다. 후덥지근한 공기가 집안에 눌러앉은 날, 도윤은 거실에 앉아 TV를 켜둔 채 멍하니 있었다. 그때 천장에서 소리가 들렸다. 삐걱. 낡은 집이니 그러려니 했다. 하지만 소리는 쉽게 멈추지 않았다. 삐걱임 사이로 다른 무언가가 섞여 있었다. 도윤은 무의식적으로 TV 볼륨을 줄였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다. 그날 밤 그는 알게 되었다. 그 소리가 집이 내는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애써 삼키는 소리, 울음을 눌러 참는 소리. 기쁨과는 거리가 먼 아주 깊은 슬픔의 소리였다. 그날 이후 천장은 가끔 울었다. 도윤은 모른 척하려 했지만 마음 한쪽이 조용히 무거워졌다. 항상 웃던 그녀의 얼굴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졌다. 그렇게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던 이야기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이사 온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도윤은 이제 이 집의 소리들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다. 계단이 울리는 소리, 창문이 흔들리는 소리, 그리고 가끔 천장에서 들려오던 그 소리. 그 소리만은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았다. 괜히 신경 쓰지 말자고 몇 번이나 다짐했지만 마음은 자꾸 위층으로 향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야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초여름의 공기가 아직 식지 않은 시간. 집 근처 골목에서 익숙한 얼굴을 마주쳤다. 정화였다. 손에는 작은 목줄이 들려 있었고 발치에는 강아지 한 마리가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도윤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정화는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부드럽게 웃었다. 아, 도윤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이 시간에 산책하세요? 네. 사람 없는 시간이 좋아서요. 짧은 대화였다. 날씨 이야기,
강아지 이야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헤어지고 난 뒤에도 도윤의 발걸음은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집에 들어와 샤워를 했지만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다. 괜히 냉장고를 열었다 닫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다 다시 내려왔다. 편의점 불빛 아래에서 캔맥주를 집어들었다. 그렇게 돌아오는 길, 도윤은 다시 정화를 만났다. 이번엔 그녀도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어머, 또 마주치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아까보다 조금 더 온기가 섞여 있었다. 잠이 안 와서요. 도윤의 말에 정화는 잠시 망설였다. 잠깐의 침묵.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갔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괜찮으시면 같이 한잔 하실래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다. 도윤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 거절해야 할 이유는 없었고 거절하고 싶지도 않았다. 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날 밤의 방향을 바꾸기엔 충분한 말이었다. 그들은 도윤의 집으로 향했다. 작은 거실, 낮은 탁자, 캔이 열리는 소리가 조용한 공간에 울렸다. 정화는 말했다. 남편이 출장 갔어요. 이번엔 좀 길 것 같네요.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말 뒤에 남은 공기는 가볍지 않았다. 도윤은 괜히 묻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들었다. 그날 밤 그들은 오래 이야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헤어질 때쯤 둘은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이 우연으로 끝나지는 않으리라는 걸. 천장에서 들리던 소리는 그날 밤 조금 달라진 의미로 도윤의 귀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종종 마주쳤다. 약속을 정한 적은 없었다. 퇴근이 늦은 날, 불이 켜진 시간이 비슷한 밤, 자연스럽게 문 앞에서 스쳤다. 오늘도 늦으셨어요. 네, 좀요. 짧은 말들만 오갔지만 발걸음은 자꾸 느려졌다. 어느 날은 정화가 작은 과일 접시를 들고 내려왔고 어느 날은 도윤이 편의점 봉투를 들고 올라갔다. 술자리는 늘 소박했다. 낮은 탁자, 캔 몇 개, 말 많지 않은 밤. 처음엔 서로를 조심했다. 정화는 도윤을 총각이라고 불렀고 도윤은 그녀를 아주머니라고 불렀다. 그 호칭들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들어 있었다. 선을 넘지 않겠다는 약속처럼. 하지만 밤이 몇 번 지나자 말의 끝이 조금씩 달라졌다. 총각은 이 도윤 씨는 으로 바뀌었고 아주머니는 이 정화 씨는 으로 바뀌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는 알고 있었다. 선이 조금씩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술잔이 몇 번 오가자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깊어졌다. 정화는 말했다. 남편과는 대화가 거의 없다고. 함께 밥을 먹어도 각자 휴대폰만 본다고. 출장이 잦아 집에 혼자 있는 날이 더 많다고. 말끝마다 괜찮아요를 붙였지만 그 말은 자꾸 허공에 떨어졌다. 도윤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10년을 일했지만 남은 건 별로 없다는 이야기. 투자라는 이름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돈. 여전히 남의 집에 살고 있다는 사실. 서로의 이야기는 누군가를 위로하려는 말이 아니라 그저 들어주는 시간이었다. 그게 오히려 편했다.
지우 씨랑 마시니까 술이 안 취하네요. 정화가 웃으며 말했다. 그 말에 도윤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동안 자신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불린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술자리는 조금 달라졌다. 웃는 시간이 늘었고 침묵도 어색하지 않았다. 때로는 세상에 대한 불만을 함께 쏟아냈고 때로는 이루지 못한 꿈을 조용히 흘려보냈다. 도윤은 깨달았다. 정화와 함께 있을 때 자신은 더 이상 초라한 세입자도 미래 없는 35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화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누군가의 아내도 집주인도 아닌 그저 정화로 숨 쉴 수 있는 시간. 그들은 선을 넘지 않았다. 하지만 선 위에 오래 머물렀다. 그리고 그 선이 언제 무너질지 둘 다 알고 있었다. 천장에서 들리던 소리는 어느새 외로움의 신호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과로와 감기가 한꺼번에 왔다. 도윤은 며칠째 방 안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다. 몸은 뜨겁게 달아올랐고 머리는 깨질 듯 아팠다. 떨어진 컵을 집을 힘도 휴대폰을 확인할 기운도 없었다. 혼자라는 사실이 그날따라 유난히 서러웠다. 낮과 밤의 구분도 흐려질 즈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조심스러운 노크였다. 도윤 씨 안에 있어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나왔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이내 문이 열렸다. 정화였다. 며칠째 인기척이 없던 것이 이상했던 모양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도윤을 본 순간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이렇게 됐어요? 정화는 말없이 다가와 도윤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손바닥이 닿자 차가운 감촉이 먼저 전해졌다. 열이 너무 높아요.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곧장 집을 나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약봉지를 들고 돌아왔다. 그리고는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기 시작했다. 냄비가 불 위에 올라가고 죽이 끓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번졌다. 그 소리가 텅 비어있던 공간을 천천히 채웠다. 정화는 물수건으로 도윤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열보다 먼저 그 손길이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조금이라도 먹어야 해요. 그녀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 조심스럽게 도윤의 입가로 가져왔다. 그 순간 도윤은 처음으로 느꼈다. 아, 이게 집의 온기구나.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 아플 때 말없이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도윤은 알 수 있었다. 잠에 들었을 때도 다시 눈을 떴을 때도 정화는 곁에 있었다. 말없이 의자에 앉아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있던 보이지 않던 선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는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이 이제는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밤 방 안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도윤이 완전히 회복하기까지 며칠이 더 걸렸다. 열은 내렸지만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정화는 예전과 다르지 않게 조용히 지냈다. 괜히 더 다가오지도 의미 없는 말을 덧붙이지도 않았다. 그래서 더 느껴졌다. 그날 이후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것을.
해가 기울 무렵 정화가 도윤을 찾았다. 손에는 술이 아닌 따뜻한 차가 들려 있었다. 작은 탁자 앞에 마주 앉았지만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차 김이 천천히 오르는 동안 정화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나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담담한 목소리였다. 이미 오래 생각해온 사람처럼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함께 이야기했고 서로 지치지 않기 위해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고. 지금 사는 이 집도 정리되었고 결론은 이미 나와 있었다고.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위로도 축하도 질문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정화가 고개를 들었다. 이혼하고 나면 말끝이 잠시 떨렸다. 나랑 같이 살아줄 수 있어요? 그 말은 질문이라기보다 오래 눌러온 고백에 가까웠다. 도윤의 가슴이 천천히 내려앉았다가 다시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현실이 떠올랐다. 모아둔 돈도 확실한 미래도 없었다. 나이 차이와 주변의 시선도 쉽게 넘길 수는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또렷하게 떠오른 것이 있었다. 아플 때 곁에 있던 사람, 말없이 죽을 끓이던 손, 아무 조건 없이 기다려주던 시간. 도윤은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정화를 바라봤다. 잘할 자신은 없어요. 솔직한 말이었다. 그래도 도망치지는 않겠습니다. 정화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그 말이면 충분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늦게까지 불을 켜두었다. 아무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미래를 약속하지도 않았다. 다만 알고 있었다. 이 선택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